네, 오늘 제가 발표를 준비한 내용은 CBDC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요 국가들 위주로 토파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저도 아직 CBDC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공부하는 단계고 좀 어떤 분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같이 공부한다는 입장으로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CBDC는 다들 아시겠지만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일반 민간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화폐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되 법정 화폐로 가치를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현금 없이 온라인 뱅킹이나 간편 결제 등으로 송금이나 그런 결제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 이거 같은 경우는 중간에 시중은행사를 끼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또 수수료 문제도 있고 또 이제 그런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근데 CBDC는 이렇게 대행을 해주는 민간 금융기관을 필요로 하지 않고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모든 거래 내역이 다 그 원장의 거래 내역이 남게 돼요. 그리고 지갑과 지갑 간의 전송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요. CBDC는 종이화폐랑 암호화폐 그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CBDC는 중앙정부에서 발행을 하되 기술은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을 활용했다라는 건데 CBDC의 가장 큰 특징이 어쨌거나 중앙에서 그런 관리를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랑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현금과 똑같이 1대1의 그런 가치를 갖고 있지만 USDT나 USDC 같은 경우는 민간 발행사가 주체이고 CDBC는 주체가 중앙은행이라는 점이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기반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CBDC는 국가 신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수학적인 진리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BDC 같은 경우에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CBDC를 도입하는 이유를 제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기존 금융 시스템은 민간 금융사를 끼고 해서 조금 더 복잡한 구조인데 개인 간의 결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편리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투명성이 보장이 돼요. 거래 내역이 다 분산 원장에 저장이 되니까 범죄나 불법 활동 수행이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화폐를 운반하거나 발행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 크게 감소를 하고 자금 흐름이 잘 이제 관찰이 되기 때문에 곤경에 처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뢰 가능한 정책 수립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거래 내역을 토대로 빅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 현재 경제 상황에 걸맞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괜찮나요? 네. 그래서 국가별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한 120여 개 국가에서 CBDC를 시행하고 있고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도 대다수입니다. 지금 제가 좀 찾아본 국가는 중국과 미국을 위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중국은 CBDC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4년에 연구에 착수에 들어가요. 그리고 2017년에 디지털 화폐 발행 연구소를 설립을 하고요. 2019년에는 이 화폐 발행을 위한 은행법 초안을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이 암호화폐의 그런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중국 암호법을 또 시행을 하고요. 또 이때부터는 CBDC 연구 단계에 도입을 해요. 2022년 동계올림픽에 앞서서 2020년에 선전이나 수저우 같은 좀 큰 도시들을 위주로 해서 그 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5만 명 정도 주민들에게 1인당 200위안을 줬다고 해요. 이게 하나로 3만 8천 원 정도인데 이때부터 좀 시행을 해보고 2022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좀 외국인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대대적으로 선전을 합니다.
잠시만요. 근데 이게 베이징 올림픽 2022년도에 활용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효과는 미미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디지털 위안화 앱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앱을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번거로움을 좀 감수해서 쓸 이유가 있냐. 그냥 비자 카드로 결제하면 되는데 이런 마인드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사용률이 저조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그 디지털 위안화가 이 같은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앱에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올해 2월 말 기준으로는 총 26개 성에서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부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을 하고요. 수저우나 창수시 같은 공무원들에게는 이미 CDBC로 급여를 지급을 했다고 해요. 현재까지 1,000억 위안, 그러니까 139억 달러 정도가 그 거래가 되었고 3억 6천만 건 이상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으로 전자지갑과 은행 연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그 중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CBDC 시스템은 이렇게 투티어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요.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도 크고 좀 관리해야 하는 인구도 많다 보니까 중앙은행에서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중앙은행이 운영 체계를 총괄하면서 CBDC를 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중은행이 인가를 받고 민간들에게 그냥 유통만 하는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통제권은 모두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그 기존의 모바일 뱅킹과 차이점이 있다면 CBDC는 은행 계좌가 아닌 개인 지갑으로 바로 연동이 된다라는 그런 점에서 그 중앙정부 신뢰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선점을 하고 있는 그런 CBDC 발행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먼저 화폐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화폐를 발행할 때 가끔은 액면가 이상의 발행 비용을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효과도 있고, 또 유통 과정에서 화폐 손상으로 인한 회수나 재발행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융 포용성 확대인데요. 우리 전 세계에서 20% 이상의 사람들이 아직도 은행 계좌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은행 계좌가 없어도 휴대전화 번호나 신분증만으로도 지갑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또 국가 간의 거래가 훨씬 더 용이해진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즘 가장 핫한 기술인 블록체인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 이런 좀 야망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보는 시각은 조금 달라요.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중국은 보통 이제 쯔프바오라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이런 민간 업체 페이를 많이 쓰는데 이게 시장 점유율의 94%를 차지한다고 해요. 근데 이 민간 업체가 너무 많은 그런 점유율을 가져가니까 이거를 국가가 갖고 가고 싶어서 그런 견제 차원에서 발행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개인정보나 신용 데이터를 모두 국가가 통제를 해서 강력하게 국가를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민간 그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정보 우위에 대한 위협을 많이 느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인데 일단 지금 기축통화가 달러잖아요. 근데 중국은 항상 야망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무역이나 투자 결제 통화 수단으로는 이 CBDC인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을 해서 좀 영향력을 더 높이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게 CIPS라고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을 말해요. 이게 보통 국제 거래는 달러로 활용을 하는데 이 시스템은 위안화로 이제 거래하도록 한 건데요. 여기에 CBDC까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국제 사회에서 그 위안화의 위상을 좀 공고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에서 그 금융 제재가 러시아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위안화로 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위안화의 그런 위상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은 CBDC 후발 주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2020년도부터 조금 연구에 박차를 하기 시작하면서 20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음, 2022년에 3월 9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CBDC를 개발하라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원래는 관망하던 자세였는데 이제 최고 시급 단계로 바뀐 거거든요. 그게 그 위안화에 대한 좀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또 그 국제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기가 그 지위가 조금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미국의 CBDC 발행 방식은 현금처럼 연준이 은행에게 발행을 하면 은행이 민간에게 지급을 하는 구조를 가져요. 그리고 소매와 도매, 개인과 개인 간의 결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흥국가나 아시아 국가에서 달러의 사용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CBDC를 활용해서 기축통화의 우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국과의 차이점이 좀 있다면 중국은 CBDC를 조금 더 국가 차원에서 통제한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조금 더 보호하자, 익명성을 조금 더 활용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자라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빠르게 진행이 되다가 또 요즘 약간 주춤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CBDC를 찬성한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달러의 국제적인 위상과 안보를 확보를 해서 국경 간의 거래 마찰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내수적으로 좀 빠르고 수수료 없이 납세를 하고 지원금 수령을 통해서 저소득 가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CBDC를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본 입장이에요. 그리고 현금과 같이 또 안전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그 최근에 왜 좀 은행 파산 위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CBDC가 도입이 되면은 은행 예금이 줄어들게 돼요. 이 부분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CBDC 전자 지갑으로 그 예금들이 다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은행에 있는 예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의 가치가 축소가 되고 경제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또 CBDC가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해서 안 된다. 지금 중국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그래도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CBDC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조사를 했는데요. 잠시만요. 일단 2021년 8월부터 작년 6월까지 모의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에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실험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1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제조와 발행, 유통을 실험을 했고요. 2단계에서는 오프라인 거래나 디지털 자산 거래나 아니면 정책 업무 등에 대한 구현, 영지식 증명이나 분산 원장 확장 기술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대충 한국형 CBDC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분산 원장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한국형 CBDC는 그 노드가 한국은행이랑 그다음에 좀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이 함께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그런 가닥을 잡고 있고요. 또 중국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중앙 국가인 인민은행 하나만 운영하는 단일 그런 원장이에요. 그거와 달리 우리는 분산 원장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국가와 금융기관 간의 거래뿐만이 아니라 개인과의 거래도 가능한 도매, 소매 모두 혼합한 그런 혼합형 CBDC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중앙은행의 전자지갑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래 중개 수수료도 없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그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낼 수 있도록 좀 많이 그 부분에 신경 써서 고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클레이튼 기반의 모의 실험을 했는데 그 이더리움보다는 탈중앙화 부분에서는 조금 더 뒤처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좀 성능을 높여서 범용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그런 좀 취지를 갖고 있어서 클레이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중국처럼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단독 앱을 만들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인증을 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완전히 키를 개인이 갖고 있을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줄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형 CBDC는 이걸로 NFT와 같은 디지털 자산까지 구매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CBDC에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지금 지원할 예정이냐, 이것도 그냥 지금은 뭐 토의 단계인데요. 그 개인 지갑에 보면 CBDC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지갑에 CBDC를 넣으면 여기서 이자가 붙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이자가 붙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이자가 붙게 되면 전자지갑에 돈을 넣는 게 손해니까 오히려 돈을 많이 써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뭐 동결이나 추심이나 압류와 같은 그런 절차를 마련하고 이거를 IT로 구현할 수 있는 법 집행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같은 그런 큰 금액이 오가거나 의심되는 거래가 있는 경우는 바로 발견을 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이 CBDC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익명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일단 익명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데 CBDC를 활용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CBDC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견제가 더 심해지지 않느냐? 그럼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이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오프라인 거래로 익명성을 보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결제는 통신망이 있어야 하는데 통신망 없어도 오프라인으로 NFC와 같은 그런 단말기 간의 그런 터치? 이걸로 그 거래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거래하게 되면은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영지식 증명을 통해서 거래 익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고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그래도 중앙 정보는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다고 하는데, 현금처럼 완전히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금 고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CBDC에 대한 그런 우려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계속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 중앙 정부가 모든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다, 뭐 개인의 모든 생활이 노출이 돼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근데 한은에서도 빅브라더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와 제도가 뒷받침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은행에 있는 예금들이 CBDC 전자 지갑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예금이 줄기 때문에 은행의 그런 안정성에 좀 위협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 한국형 CBDC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CBDC는 확실히 완전하게 현금을 대체하기는 어려워요. 대신에 함께 나아가자는 스탠스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120여 개의 국가가 CBDC를 발행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고안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발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높아짐에 진행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나중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조금 더 이 CBDC의 타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까 뭐 오프라인 거래 가능하게 하고 또 영지식 증명을 말씀드렸는데, 그 영지식 증명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는데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국가 간의 호환 문제입니다. 그 국가마다 CBDC를 발행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호환을 해서 국가 간의 거래가 조금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그 국제결제은행인 BIS에서도 지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발전해 나가고 고안해 나가면서 수정하는 단계니까 같이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